자, 윤석열이 19일 날, 그냥 9일이죠. 그냥 9일 날, 2주년, 벌써 2주년이 됐군요. 2주년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많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1시간 하겠다고, 네.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럼 지가 기자 질문 하나 받고 58분 답하면 끝나는 거죠.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KBS 대담에서처럼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 등 총선 민의를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자기가 모두 발언 같은 걸 또 한대요. 혼자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기 전에 위에서 모두 발언 같은 걸 하고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야. 지난번 모두 발언을 한이 맺힌 거예요. 그렇지.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같은 걸 못 해봐갖고 자기가 한이 맺힌 거. 야, 모두 발언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연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과연 김건희 얘기 물어볼 수 있을까? 외교 참사 얘기 물어볼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그리고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박근혜 할 때는 순서랑 질문까지 다 짜가지고 딱 했잖아. 그리고 1시간밖에 안 하잖아. 그러면 몇몇 언론만 지적받아가지고 질문할 거라고. 그러니까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질문 만약에 처음에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에서 벗어난 질문을 했다. 심기 거스르면은 출입 금지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 질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질문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근데 기자회견이야. 심지어 그것도 미리 다 순서를 정하고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그럴 거라는 가능성이 거예요. 높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디어 오늘이 돌발 질문 할까봐 3개월 동안 출입 금지시켰고요. 네, 아마도 한겨레를 비롯해갖고 MBC나 뭐 MBC를 비롯해갖고 이런 데서도 기자가 오더라도 출신 성분 내지는 그간의 어떤 성향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으로 입장을 시킬 거고 아마 질문할 기회는 주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치찌개 안 합니다. 외신 기자 출입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쌍케이나 이런 극우 언론 지금 일부러 저기 배정을 해주겠지. 일본에 유리한. 나는 호주 언론하고 독일 언론이 너무 궁금해. 독일 그거 순방 취소도 하고 호주는 이종섭 나가리 되고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 중요한 건 독일하고 호주 언론한테는 기회를 안 줄 거고요. 그래서 크게 내용에 있어서의 기대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여파겠죠. 이걸 갖다가 그렇죠. 또 어떻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또 지금 언론에서는 다 뭐 주제 없이 뭐 다 물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이번 9일 날에 기자회견이 선전포고 내는 전쟁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언제?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정치권의 어떤 뭐 문제, 뭐 종북 문제, 뭐 온갖 얘기를 다 떠들어가면서 이 모든 게 야당 때문이다. 강성 정치 세력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민생을 제껴놓고 이런 정치적 논리로 해갖고 공격하는 거는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되니 나는 이런 요구나 이런 정치적 공세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배째 모드를 시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아니 제2부속실 그때 박절하지 못해서 그거 받았다고 해서 제2부속실 얘기도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얘기도 없냐라고 사설까지 썼지만 싫어해서 그래요. 윤석열이 제2부속실에 소속이 되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 생긴다고? 그게 싫은 거야. 어디 감히 나를 아니지. 나는 그냥 건이랑 같이 케어받고 싶단 말이야. 이런 의미인 거지.
나만 따로 떼놓고 부속실에 넣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뭐 요런 의미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시키겠죠. 원래 제2부속실은 영부인 담당이에요. 영부인이 반드시 부인이라는 얘기가 어딨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 몰랐는데 대리 투표를 당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기죄로 꼽아. 자,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뒷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먼저 그랬다고 하는군요. 부부 동반 만나자고. 네, 한국일보 단독인데요. 윤석열과 친분이 깊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는지 물었는데요. 총선이 끝난 며칠 뒤 윤석열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재명 대표와 한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기조 전환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현안 문제부터 하라고. 부부 동반 만남이 무엇이 중요한다고. 그래. 아니 이게 부부 동반으로 나왔지만 가로 열고 여사님께서 직접 보시자고 하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일단 저희 여사님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됐고 우리 여사님이 말을 나는 잘해. 어차피 바지야. 난 바지고 저기 여사님이 그러니까 봐야 된대. 우리 건이 만나갖고 둘이 얘기 좀 해봐봐요. 그럼 뭔가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신을 못 차린 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새끼는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이민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친인가? 어떤 사실 하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나?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 대표는 국정 전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인선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나랑 상관이 없다. 전환 먼저 해라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정기조,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국정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반대나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협치 이것도 위기 모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서 옆에서 사시미 챙기고 그렇지. 도끼 챙기고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고 무장 해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게 차라리 내가 잘 됐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로서 국정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행인 거죠. 그때 만일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진짜 반쪽짜리 권력도 못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재명 총선이 대통령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아니 일단은 그 안에 행정부서부터 시작해갖고 당내 모든 권력들을 야, 나 덕분에 이긴 거야. 그리고 낙지파들이 수박들이 또 난리 수박들이 전부 다 지들 몫으로 땡겨가지 않았겠어요?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혼자 다 솔로인데 했는데. 나처럼 모든 장관을 다 하겠다는 각오가 아닌 바야 무슨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할 수 그렇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됐으면 수박들이 다 장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다 장관하고 아마 당대표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수박파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 갖고 그 수박을 싹 걸러. 거의 90% 가까이 걸러냈고, 우린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 수박은 많이 있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을 걸러냈고, 이미 이를 통해가지고 민주당의 체질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집권할 준비가 된 거죠.